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6.1절 내적과 노름에서 염소 문제에 있는 이 노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염소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 먼저 연습 문제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공간 V에서 평행사변형 법칙을 증명하라 라는 내용이고요. 이미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알트의 평행사변형에서 이등식이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수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x, y가 있겠고요. 그러면 두 개 합은 이렇게 주어지고 두 개 차는 이렇게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각 요소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대각선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어떤 기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네, 이거를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명 자체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그냥 쭉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얘에 대해서도 쭉 전개를 할 수 있고 위 두 식을 더하면은 지워지니까 이쪽으로 얘만 남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연습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내적 공간 V와 모든 XY에 대해서 다음 극당등식을 증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지 제가 따로 풀이 적지는 않겠고요. 사실 이제 얘가 성립하는 것은 제가 잠깐 적어놨지만 단순한 전개를 이용해서 제가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형태가 좀 이제 실수냐 복소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서 뭐 나중에 전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수기 때문에 x, y, y, x 얘가 같죠? 그래서 나눌 때 얘네들끼리 좀 잘 소거가 돼서 좀 식이 좀 더 그냥 간단하게도 되는데 복소수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조금 전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우고 조금 얽히게 많아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더 복잡해졌다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극한등식이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의미를 조금 더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 노름을 통해서 정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름이라는 것은 내적을 통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었는데 반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정의, 노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노름만 적어줘도 어느 정도 내적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좀 노름만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노름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F의 백동과 V를 생각을 합시다. 자, V가 내적 공간인지 여부 관계없이 내적은 지금 주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노름을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고 V를 정의해보라는 실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노름이라는 것을 내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노름을 그냥 자체적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냐? 일단 노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되고요. 자, 그리고 XV는 0이기 위한 필요적 조건은 X가 0벡터인 거다. 라는 거였고요. 이 스칼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크기가 나간다가 있었고, 이런 삼각부등식이 성립을 한다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앞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적 공간에 대해서는 내적 공간에서 정의된 노름은 당연하게 이렇게 성립하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을 노름의 주요 그 성질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가부등식도 노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연습문제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름이 연습문제 26개에서 정의한 것과 같다고 하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연습문제 26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절대값을 합으로 주어졌고요. 자, 얘가 노름인 것은 뭐 사실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문제 11의 결과를 사용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xx인 내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아까 극항등식을 이야기를 할 때는 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적을 정의할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였냐면은 앞에서 극항등식은 그 내적에서 정의된 노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노름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로 주어진 게 연습 문제 11의 결과를 사용하라는 거였죠. 연습 문제 11이 뭐였냐면은 평행사변형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법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내적을 정의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내적이 존재한다고 하고 얘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V는 내적이 주어진 공간, 내적 공간이고 얘는 그 내적으로 주어진 노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제 내적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저희는 염수문제 11의 평행사면의 법칙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평행사면의 법칙은 내적 공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내적 공간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내적 이 평행사면의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쭉 전개할 수가 있겠고, 제가 노름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 B, C, D를 이렇게 쓰면은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내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내적 공간에서 노름 공간으로 바꿀 수는 있다. 충분히 그렇게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노름 공간은 내적 공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하지만 앞에서 극한의심처럼 어떤 조건을 조금 만족을 하면은 그 내적을 노름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문제 29번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는데요. 연습문제 11에서 다룬 평행사변의 법칙을 만족하는 노름을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XY에 대해서 이 내적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이 내적은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내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극항등식이죠. 그래서 봤던 이제 극항등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노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름으로 내적을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평행사변형 법칙을 만족을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추가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물론 이제 복수에서도 이제 더 확장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연습문제 조금 더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실벡터 공간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내적에 대해서요, 실패터 공간에 대해서 정의됐기 때문에 조건 3은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 3이 뭐였냐면은, 두 개 이제 교환이 가능한 거였고요. 그냥 두 개를 자리 바꿔도 어쨌든 간에 내적이니까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크기이기 때문에 조건 4도 바로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냐였는데, 얘가 0보다 크죠? 이거는 이제 노름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4도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건 1,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 쪼개지고, 그리고 상, 상수호에다 그러니까 초과의 성분에 대해서 선형인지에 대해서 보이는 게 저희 목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에서 이제 A, B, C, D에서 쭉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보임으로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건 뭐냐면은 모든 XY, V에 대해서 X, EY는 EXY임을 증명을 해라. 이가 어쨌든 딱 2인 경우에 대해서만 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의 법칙 때문에 얘는 두 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평행사변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 원래는 얘가 같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뒤에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지어서 x가 되겠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얘도 비슷하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2y는 제가 정의상 얘였고요. 요 각각을 저희가 풀어서 계산을 해봤죠. 그리고 얘랑 얘 지워지고, 얘랑 얘 지워지고, 얘 남고, 앞에 2 남았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얘가 x, y의 내적이었습니다. 정의상. 그러니까 2는, 뒤에 있는 2는 나갈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B. 모든 x, u, y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지 보여라. 그러니까 조건 1이 만족하는지를 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등식의 우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얘를 그냥 앞에서 내적의 정의로서 이렇게 쭉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랑 얘랑 묶고 얘랑 얘랑 묶고 그러니까 더하기 부분이랑 빼기 부분을 서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행사변의 법칙에 의하면은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평행사변의 법칙을 이용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거, 그 두 개 뺀 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두 개 더한 거, 두 개 뺀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얘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A를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대로 얘에다가 얘 집어넣고 얘에다가 얘 집어넣으면은 지금 어떻게 되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져서 얘랑 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XU 그리고 EY를 따로 보면은 더하고 뺀 거의 빼기니까 사실상 얘는 노름의 정의 때문에 아니 내적의 정의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앞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A에서 E는 D에는 E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앞에 서현성은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C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자연수 N과 모든 XYV에 대해서 NXY는 NXY를 증명을 해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이제 조건 2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나갈 수 있냐 없냐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좀 차근차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연수에 대해서 나가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자연수에 대해서는 됩니다. 그러니까 n에 대한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하면은 구할 수가 있고요. n이 2인 경우는 x 더하기 x니까 그냥 u가 x인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u가 x인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n-의 경우 상대판독 과정을 하면은 얘는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고 얘는 만약에 u가 n-1의 x 곱한 거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기납법 과정 때문에 나갈 수 있고 두 개 더한 거는 이렇게 되겠죠. 뭐 수학적 기납법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D 모든 자연수 M과 XY에 대해서 이렇게 됨을 증명을 하라. 이 어떻게 보면 M분의 1XY M분의 1XY 이 어떻게 보면 분술꼴도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전개됨을 생각하면은 자연수가 앞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다시 넘기면은 얘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수에 대해서도 그럼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수도 나가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나가니까 사실 유리수에 대해서도 바로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얘기를 좀 해볼 만한 거는 앞에서는 이제 사실 자연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의 정수나 영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 아닌지를 좀 증명을 해봐야 하는데 이거는 음의 정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의 그대로 사용하면은 시와 같은 결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0에 대해서도 그냥 정의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0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x가 음수다. 그러면 얘는 y 빼기 x 꼴이 될 거고, 그죠? 얘는 어떻게 보면 x 플러스 y가 되겠죠? 왜냐하면 노름에서 음수는 그냥 절대값처럼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서 얘를 하면은 마이너스 xy가 될 건데 그러면 음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음의 정수도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0에 대해서는 사실은 0이니까 그냥 지워지고 그냥 0 돼서 바로 0이 됩니다.
그래서 0이나 음의 정수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유리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은 저희가 n, 요 n분의 1 다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r도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를 볼 건데요. 자,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그냥 유리수까지 아니면 그냥 앞에서 봤던 그냥 노름의 이 성질만으로도 코시쇼브라치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시쇼브라치 부등식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코시쇼브라치 부등식의 증명을 그대로 쓰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했었었는데 이 C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간에 유리수라기보다는 그냥 실수거든요. 사실 뭐 X, Y에 대한 내적이나 이제 크기가 정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유리수라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바로 사용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보도록 할게요. 노른 조건 3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죠. 얘 그 노름에 대한 삼각부등식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빼게 돼서도 이렇게 제곱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고요. 얘도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얘도 어쨌든 간에 얘에 대해서 얘 삼각부등식에서 얘를 유도를 잘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의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얘고 이렇게 돼서 지워지고 얘만 남아서 얘가 된다. 그러니까 XY는 얘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증명이 끝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봐야 하는 건 이 절대값이 같냐는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인지도 보이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칭적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저희가 이렇게 반대 방향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잘 성립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삼각부등식과 내정의 정의만으로 코지슈바르츠 부등식을 증명을 한 거죠. 그럼 G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C와 모든 유리수 R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여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부등식이 보이는 거는 성립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랑 얘를 추가하면 되는데 R이 유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빼기 CXY 얘도 같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R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앞에서까지 증명했던 걸로 따지면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선형성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도 한 번에 묶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두 개를 쪼개면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쪼인 거죠. 절대값에 대한 삼각부등식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뭐 앞에서 봤던 그 f를 이용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시마스 R의 X의 크기, Y의 크기인데 뭐 얘는 앞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쵸? 두 개 합쳐서 그래서 각각 얘 하나 얘 안에서 두 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H가 됩니다. H는 뭐냐면은 C에 대해서 얘를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어서 R이 존재하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적중 조건 2를 만족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실 보면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얘랑 얘가 같은지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기에서는 두 개를 이제 같게 보려면 어떻게 하냐 크게 절대값이 임의의 상수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냐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개가 같다는 것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두 개 차이에 대한 저희가 어떤 그 상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얘가 0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얘를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는 유리수가 존재를 한다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수의 엄비성, 유리수가 실수에서 덴스하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할 수가 있겠죠. 뭐 사실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얘를 충분하게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얘랑 같다. 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 개는 결론적으로 같다. 그래서 이미 실수 시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녀석가 지금까지 보인 거는 뭐였냐면은 이 유리수는 어떤 이제 내적 노름 공간에서 내적을 정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평행사면력 법칙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에 봤던 극한등식이 그 내적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은 그냥은 안 된다라는 이것도 발레도 언급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거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라는 건 여기서 이제 노름을 통해서 거리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두 개의 차이의 노름을 거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반대로 가능합니다. 거리가 주어지면은 노름도 주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개에 대한 거리를 통해서 노름도 정의를 하고 그 노름을 통해서 내적도 뭐 정리할 수 있고 뭐 내적을 정리하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다. 그래서 어제는 거리라는 개념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교환이 되고 이렇게도 되고 0이고 이렇게 된다. 가 되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어제 이 성질들 어쨌든 그냥 거리에 대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고 삼각부등식도 만족을 하고 같은 점이 돼서는 0이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조건들도 이용해서 거리도 정의할 수 있다. 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뭐 보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실전계를 좀 어느 정도 하면은 뭐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명까지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리라는 거가 무엇인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면은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거리를 통해서 이 노름도 정의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일반적인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가 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름을 정의해서 조금 다루는 경우를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거다 여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적과 노름에 대해서 6.1절에서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6.2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